거기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책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화분에 있는 화분 전체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떴잖아요. 그럼 그걸 프로젝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지는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A에 대한 프로세스는 저렇게 가는 거예요. 팀빌딩, 과제 발견, 원인 분석, 문제 제정에 해결안 도출, 실행 계획 수립, 제안 및 발표. 이게 지금 우리가 액션 러닝 지금 1급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개념을 설명을. 근데 나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게 HRD 그 저널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개념을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정리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야.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공부해서 개념을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CIPP 모델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낸 건데 이게 그 액션 러닝 방식 대학 수업의 핵심 성공 요인을 4단계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다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규모가 수강생 규모가 얼마큼인지, 수업 시간이 얼마큼인지, 그 다음에 강의실 환경은 어떤지, 이 지금 시대적 요구,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 인재는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단계 첫 번째 C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푸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인푸트를 시켜줬을 때 정말 학습자들이 스스로 우리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제 선정 지도하는 방법, 학습 팁 편성하는 방법, 그리고 팁 학습에 필요한 도구 제공 및 방법 지도 이런 것들이 인풋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 매뉴얼 지원하는 거, 프로세스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운영하는 과정 동안에 또 우리 코치들은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그라운드 룰을 잘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원해주고 촉진해주고 그래야지 그 과정을 잘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프로세스 운영할 때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팀원들이 그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교수자가 그 지원해주고 촉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상 학습 목표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촉진해주고, 그다음에 그 성찰. 그래서 이제 회기마다 성찰하는 거, 그래서 팀으로 성찰하는 거, 개인으로 성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촉진해줄 필요성이 있다. 프로젝트 그리고 진도 관리. 그러니까 지금 5회기 동안 한다가 15개 동안 한다던가 아니면 3시간짜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시간 관리, 이 진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 4시간짜리인데 전주에 가서 그 상담 심리하는 선생님들 강의를 하는데 내가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고 허겁지겁 끝내고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다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 일을 끊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또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다? 전년도에 그 우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전년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평가 기준 정립하는 것도 공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단계별 진도 체크, 피드백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 계획서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 논문을 이 모델로 지금 냈고, 이 모델이 지금 저기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학교 예시를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외국 저널에 보면 이제 우리 논문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참고 문헌에. 그래서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김 박사님 세계에 있는데 네, 참고 문헌에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검표를 1차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오다가 오면 이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검표를 만들어서 항상 오면 저렇게 쓰고, 그리고 연락처를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지만 혹시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가거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확인해서 전화를 빌려서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해서 써요. 이 기본 점검표를 쓰고 간 것과 쓰고 가지 않았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점검표를 써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2차 점검표를 한번 하는데 7P 점검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7P 점검표도 그렇게 목적, 사람, 장소, 원칙, 과정, 촉진 활동, 결과, 촉진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추가 사항으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따로 빌고 나를 둬서 이걸 또 체크를 해서 항상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러 갈 때 이런 게 쓰는데, 이것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써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되면 15%로 학습 내용하고 학습 전략,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강의 계획서에다가 옮겨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쓰지만 지도 교수님이 항상 이런 방법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즈패드에다 딱 해서 저렇게 놓고 2장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쓰고 다음 해에 또 변경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과제를 액션러닝이기 때문에 과제를 낼 때 개인 과제가 있고 팀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 과제를 할 건지 팀 과제를 할 건지 구분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자격과정 이거 만들 때도 이렇게 1일차, 1차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어떤 거를 넣어주면 좋을지.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알찬 퍼실리테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비즈니스 모델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이사장을 지금까지는 하지만 제가 2020 제가 이제 그 임기가 2번 연임이 돼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액션러닝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때 이런 모델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누군가는 또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이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하나씩 다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저 혼자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사님들이 구성이 되고 1급 과정이 다 이제 수료를 하시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더 좋은 액션의 협동조합이 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저를 중심점으로 진행을 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장님도 같이 하면서 키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여기 액션러닝 스쿨이라고 저렇게 적었잖아요. 실제 이거를 그 대학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소하고 적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사님들의 힘이 보태지면 그리고 사례가 생기면 분명히 저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국립대보다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립대학들이 훨씬 더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노후를 재미있게 보내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양성교육 과정 체계도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중소기업 프로젝트 체계도 이유경 선생님하고 그 2019년도인가요? 그때가 네 AIU 그러니까 저기는 광전자예요. 광전자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3일차로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24시간. 그런데 1일차, 2일차, 3일차 저렇게 나눠가지고 발표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가 나오면 실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세워보면 또 훨씬 더 머릿속에 확 입력이 돼서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해결 그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과정을 또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네, 회의 퍼시테이션 선정 오늘 했던 거, 네, 기본 전원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오늘 여기까지 했죠. 네, 이거는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학습 목표 네, 이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 그래서 세부 아젠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그런 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역할 피드백 일찍 지난주에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2급 2급 그 세 번째 5시간 동안에 이 과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저도 이거를 이제 가져다 촬영해서 쓰는데 한국 고용노동 교육원에 갔더니 비행기를 가지고 목표 수립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드림 무슨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쓰고 있더라고요.